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급락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수자 입장에서는 슬슬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수요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전월세 만기가 되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 개인적으로도 내년까지 많은 하락으로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저렴하게 집을 사실 수 있길 바라고 있다는 부분이고, 올해 많은 악재가 나와서 내년에 많은 조정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 집 마련할 때 피해야 되는 아파트를 좀 정리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피해야 되는 아파트 정리 부분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아파트가 중장기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내 집 마련할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기회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근 지역에 비해서 덜 하락한 단지 있습니다. 최근 하락의 중심에 있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가격 한번 볼까요? 모두 다 하락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락 3인 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 다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단지들이에요. 구축 아파트고 대지 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송파구에 있지만 움직임이 같을까요? 하락률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요, 작년 고점이 21억 찍혔는데 현재 16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상승률 마이너스 22%예요. 사락가민 맨션을 봤더니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16억 3천인데 지금 제일 저렴한 매물이 17억입니다. 오히려 3.8% 상승했죠. 자, 그러면은 같은 송파구에 위치한 초창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느 단지가 급한 매도자가 많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저기 하락하지 않은 단지가 뭐가 있나 보다, 가격 방어를 잘해서 더 끌리는데, 야, 가격 하락 방어 잘하는 아파트 단지 급매 나오면은 좀 덜 떨어지더라도 잡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락하지 않는 단지를 볼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는요, 범위를 넓히셔서 그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단지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아파트를 미리 정해놓고 하락을 기다리는 거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난은요, 투자 수요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갭 투자자들이 그만큼 비율이 많으니까. 근데 갭 투자자들이 어떤 아파트 하겠습니까? 오를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인기 아파트. 그래서 현재 랜드마크 단지들이 하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투자자 비율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고점 대비 하락폭을 기준으로 매수 후보 단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의 로망을 이번에 실현하시려고 어떤 특정 단지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절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률을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세가율 50% 이하 신축,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매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세 시세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실 지역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 전세 시세 10억 5천만 원이거든요. 매매 가격은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전세 시세가 15억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레이크팰리스 전세 시세가 15억에서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됐으면은 이 레이크팰리스가 18억까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겠죠. 20억 이상에서 유지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은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 하락의 전조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단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파크리오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8억 8천에서 9억 3천에 가장 저렴한 융자 없는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크리오 시세를 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 8천에서 20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제일 저렴한 거 말고
9억 3천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봤더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46%입니다. 50%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단지는요, 추가 매매값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세가 먼저 붕괴되고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아파트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초구 지역입니다. 반포자이 전세 시세 13억 무너졌거든요. 13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3억 8천, 14억 원 아파트 매매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33억 5천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1억 5천 빠져서 이 정도 빠진 거예요. 전세 시세 전세가율 얼마나 되죠? 4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가치에 비해서 매매값이 고평가되어 있고 향후 조정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만 2년차 미만의 아파트입니다. 2년도 못 채우고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양도세율이요,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가 나옵니다. 원래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지나고 처분하면 기본세율이 나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오면 12억까지 양도세 부담이 한 푼도 없는데 중과세율 두드려 맞은 것처럼 60%, 7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2년 이내에 못 팔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요, 입주장 이후에 호가가 바로 급등해 버리거든요. 왜? 팔 생각은 없지만 한눈만 걸려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가끔 신축 아파트 보면 이런 아파트 있어요. 얘는 왜 안 떨어졌지? 그럼 대부분 어떤 케이스다? 아직 입주 2년이 안 된 아파트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실 아르테온, 여기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가장 저렴한 매물이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14억까지 빠졌습니다. 당연히 아르테온이 역까지 위치도 가깝고 랜드마크 단지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위치한 단지들보단 매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5천 정도의 키 맞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덕자에도 그 비슷한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사용 승인일이 2021년 1월 7일, 아직 만 2년 차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최근 만 2년 차가 된 아파트 단지에서 초급매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가면서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세부담이 크게 감소됐거든요. 그러면서 만 2년 차가 딱 되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채운 아파트 단지에서 초급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만 2년 차가 안 된 아파트 쳐다볼 필요가 없다가 이 아파트가 만 2년 차가 되면 초급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이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다른 데 옮겨가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초급매를 잡는 게 현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90년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집값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 보셨죠? 왜냐하면 구축 아파트는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나름 호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구축은 최근까지 올랐고 신축은 작년 말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90년대 구축 아파트 지금 거의 안 떨어진 적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관심을 두지 마세요. 반등을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먼저 반등하고 급락한 비율이 많은 신축 아파트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거주자가 많아서 현재와 같은 역전세난에서 이런 구축 아파트가 타격을 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격을 덜 받았다고 말하기도 뭐해요. 그냥 매도자가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것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있으면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90년대 구축 아파트를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전인 지역입니다. 2024년 초까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입주 물량이 있다고 집값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에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 금리 수준이 중요해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으면은 비선호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물리적으로 늘어난 주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지역에 집을 사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남았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지 입주 전으로 주변 시세가 추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매수 계획을 세워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대단지 아파트나 아니면 중소규모 단지가 연속해서 입주하는 지역은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단기적으로 최악의 악재를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세값과 매매값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피해야 되는 아파트, 단기적으로 피해야 되는 아파트 5가지 정리드렸죠. 요약해드리면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적은 단지 쳐다볼 필요 없죠. 전세가율이 50% 이하 단지, 만 2년차 미만 단지, 90년대 구축 아파트, 그리고 2024년 초까지 많은 입주 물량이 예고된 단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계획에서 제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하실 때 이 영상 참고하시면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만 2년차가 되는 단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 뭐 이런 데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정리된 걸 찾고 싶으시면요, 쇼킹 부동산의 역전세 대란에서 모두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적이 좀 보여요. 그 위험 지역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그 위험을 기회로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